내가 내 손주들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가슴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길, 새해 만에 찾은 그 자리 앞에서 저는 두 아이의 울음을 보았습니다. 해진 외투, 누더기 같은 신발, 얼굴보다 큰 눈에 고여있던 두려움. 7살, 5살, 하지 마요.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작은 몸으로 무덤을 껴안던 아이들. 그 모습에서 저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봤습니다. 제 아들은 저보다 먼저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남긴 마지막 사랑조차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제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저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길, 새해 동안 한 번도 발길을 들이지 못했던 곳을 다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흐린 겨울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고 차 안은 숨조차 아끼게 만드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비서인 강 실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뒤 저는 그 아이의 묘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떠나보낸 날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날 며느리가 제게 내뱉었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다른 여자랑 살았어요. 저를 버리고 그 여자랑 살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저는 내 아들은 나를 닮아버린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았습니다. 묘도, 유품도, 진실도, 아무것도. 하지만 새해가 흐르고 아들의 기일이 다가오자 묘를 이장하자는 주변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잡았고 제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 조금 더 좋은 곳에 묻어주는 것, 그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렇게 차에 오르게 된 겁니다.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새 묘역은 명당이라 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더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나목들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묘지 입구에 닿았을 때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더 떨린 건 제 손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려다본 손등이 그 어느 때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강 실장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묘역은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돌계단을 지나 잡초가 말라 쓰러진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도현, 이름이 새겨진 묘비. 그 앞에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누가 온 거지? 새해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던 곳. 며느리는 이미 사라졌고 친한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국화의 흙이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굴착기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묘를 이장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굴착기는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많이 늦었구나. 굴착기가 묘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안 돼요! 어디선가 울음 섞인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실장도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두 아이가 뛰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리고 5살쯤 되는 아이. 해진 외투를 입고 살같이 드러난 무릎은 상처투성이, 신발은 뒤축이 절반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들이켰습니다. 두 아이는 굴착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업자가 깜짝 놀라 급히 기계를 멈췄습니다. 큰 아이가 팔을 벌려 외쳤습니다. 안 돼요. 건드리지 마요.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둘째 아이는 그 작은 몸으로 무덤을 덮쳐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일어나 일어나. 하지마 하지마. 울음은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절규는 어른의 것처럼 처절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강 실장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위험하니까 뒤로. 그 순간 첫째 아이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요. 우리 아빠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 그 단단함.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그 아들의 어린 시절 눈동자와 똑같았습니다. 벽을 기어오르려고 이를 악물던 그 아이. 동생 대신 혼나겠다며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 도연이의 눈이었습니다. 손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너희 누구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덤을 더 꼭 껴안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흙 위에 닿아 붉게 긁히는 게 보였습니다. 둘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집에 가자, 집에. 저는 그 순간 아들이 떠나던 날보다 더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규 속에서 들린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도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작업 중단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두게. 강 실장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예, 지금 안 된다. 당장 중단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굴착기가 완전히 멈추고 작업자들이 물러났을 때 아이들은 겨우 울음을 멈췄습니다. 첫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얼룩진 눈물 위로 미세한 저항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빠 빼앗아가지 마세요.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도연이를 닮은 입술, 도연이가 아플 때마다 숨을 참던 그 표정,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너 나한테 무엇을 남겨놓고 간 거냐? 겨울바람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도 옮길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희망 같은 것. 새해 동안 제가 가장 미워했던 아들이 실은 저보다 먼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아이들이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날이구나. 굴착기가 멈추고 작업자들이 뒤로 물러난 그 순간부터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두 어깨가 한겨울 바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생을 가리고 둘째는 언니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저는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도연이라는 아이가 7살이었을 때의 그 얼굴. 제가 야단칠까봐 울음을 참으며 턱을 바르르 떨던 그 표정. 그 표정이 그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들이 혹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정말이라면? 정말 저 아이들이 제 아들의 아이들이라면? 그걸 모르고 새해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이라면?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첫째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요. 그 목소리는 겁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단단해졌을까? 저 아이가 왜 7살짜리 몸으로 동생을 숨기고 문을 닫아걸 듯 가슴으로 감싸는 걸까? 어른에게서 얼마나 배신을 당해야 7살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멀찍이 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왔니? 첫째는 흙 묻은 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랑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 실장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아냐는 듯 무덤을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여기요. 우리 아빠 여기 있어요. 그 말이 제 무릎을 꺾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여기에 어떻게 해? 첫째는 곧바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영리했습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였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모습, 두려움과 습관, 보호 본능이 뒤섞인 시선. 둘째는 언니의 셔츠를 꽉 쥐고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무서워. 아빠 또 데려갈까봐.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데려간다? 누가? 누구에게서? 그리고 왜?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첫째는 갑자기 울음을 삼키며 외쳤습니다. 아빠는 우리 버린 적 없어요. 아빠는 항상 왔어요. 그 아이의 어긋난 발음, 울음을 삼키느라 뒤틀린 마지막 단어.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심장이 쥐어뜯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비밀이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춥지 않니? 어디서? 그때 첫째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동생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아빠도 다시는 오지 않는데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저 아이들에게 직접 말한 것입니다. 아빠는 다시 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저 아이들을 묘지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말이 어른을 향한 분노도 원망도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버려진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는 묘하게 익숙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적 제게 보였던 그 슬픔, 제가 회의에 늦는다고 약속된 소풍을 못 가던 날, 울지도 못하고 그저 저를 쳐다보던 그 눈, 그 눈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제 아들의 흔적처럼 저는 갑자기 그 아이들의 친부가 정말 도연인지 확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동시에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도연의 얼굴이 떠오르고 도연의 얼굴을 떠올리면 오래 묵힌 죄책감이 목으로 치밀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도연의 아이들이라면 저는 제 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고 저 아이들에게도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됩니다. 도연이 그토록 말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면?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 아이들은 3년 동안 이곳에서 저는 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할아버지, 맞아?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강 실장도 놀라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첫째가 즉시 동생을 끌어당겼습니다.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상처를 더 받지 않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저 아이들은 할아버지란 단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언니 품에 숨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면 우리 집에 데려가 준다 했잖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적 자주 하던 말. 아빠가 있다고 했잖아. 아빠는 절대로 나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 문장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다리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름이 뭐니? 첫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도현. 우리 아빠 박도현이에요. 그 순간 제 세계가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기울어진 듯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아들 이름을 새해 만에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들 무덤을 지키는 7살 아이의 입에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강 실장이 놀라 저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숨이 턱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입에서 제 아들 이름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죽기 전에 이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도 외면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남긴 사랑을, 아들의 삶을,
아들의 아픔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아이들을 여기 이 자리에서 홀로 울게 만들었습니다. 새해 동안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힌 채 겨우 내뱉었습니다. 오늘은 그만두자. 이장은 오늘은 아니다. 강 실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준비를 다. 아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무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부서질 듯 가느다란 어깨.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책임, 그리고 그 어느 감정보다 강하게 후회. 저는 아들이 죽은 날만 후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후회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오늘 묘 앞에서 저 아이들의 울음으로 싹을 틔운 겁니다. 저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해. 작업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봤지만 강 실장의 지시를 받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굴착기가 뒤로 물러나자 첫째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는 그 어떤 장송곡보다도 제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둘째는 한참 후에야 무덤에서 팔을 떼고 조심스럽게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7살 아이가 동생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도연 아빠, 지켜줬어. 저는 그 아이의 그 말이 아들보다 더 성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른 앞에서 울음을 참으며 동생을 지키려는 그 모습, 저는 평생 제 아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킬게요. 그 말은 결국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아이들에게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굴착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묘 주변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자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빠져 바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먼저 떠난 아들의 이름이 묘비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현. 그 단단한 이름이 새해 동안 제 마음속에서 무너져 있었던 진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낯선 두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잦아들었지만 그 얼굴에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슬픔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곁눈질로 저를 경계했습니다. 둘째는 콧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여전히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있니? 너희는 어디서 지내니? 아빠랑 어떻게 헤어졌니? 그러나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도연에게조차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저는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훔치고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춥지 않니?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우린 아빠 기다리러 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도저히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빠를 기다린다. 도연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직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다 놓고 아버지가 다시 오지 않는 이유를 전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쁜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가 그러더니 첫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슬펐습니다. 울고 싶지만 울지 않겠다는 어린아이의 결심. 저는 그 표정에서 도연이가 결혼 전 저에게 했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제 말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으니까요. 도연은 그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는 경계하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의 아버지. 그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동시에 너무나 간절하게 믿고 싶다는 듯한 표정. 진짜? 둘째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예요? 그래. 거짓말 아니죠? 그 질문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 아이는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거짓말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 아셨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알았느냐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삶을, 아들의 아픔을, 아들의 사랑을.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지자 첫째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의 침묵은 대답이다라는 것을.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첫째가 대답했습니다. 박서아. 저는 박서아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박서아. 도연이의 성을 물려받은 아이. 그 아이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상처투성이 무릎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서아가 동생을 가리켰습니다. 나연이, 박나연이에요. 박나연. 두 아이 모두 박씨, 도연의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야 나연아. 제가 그 이름을 부르자 아이들이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지금 어디서 지내니? 제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연이가 언니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보육원. 보육원? 네. 우리 보육원에서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는 아이들을 어디론가 보냈습니다. 보육원. 그리고 3년 동안 아무도 이 아이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몰라요. 몰라? 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연이 덧붙였습니다. 이모가 우리 버렸어요. 이모? 네. 아빠 친구 이모. 아빠 죽고 나서 우리 데리고 갔다가 버렸어요.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상처는 얼마나 깊을까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니? 3년 전이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장례식 때요. 장례식? 그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제가 가지 않은 그 장례식에 이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은 그날 이후 버려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회장님,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손을 내리고 아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희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네. 오늘 아빠 기일이라고. 아빠한테 다녀오라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 원장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가야 하니? 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까지 돌아가야 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오후 1시.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랑 밥 먹고 갈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자. 강 실장. 예, 회장님. 차로 향하는 길,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왔습니다. 서아는 나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나연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의 묘비가 멀리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 이제라도 내가 돌볼게. 차에 오르자 아이들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식당으로.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나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우리 정말 할아버지 손주 맞아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맞다. 그럼 왜? 나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대신 물었습니다. 왜 지금 오셨어요? 그 질문,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가 있는 줄 몰랐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메뉴판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뭐 먹고 싶니? 제가 물었습니다. 나연이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뭐 먹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돈가스. 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돈가스 시켜주마. 저는 직원을 불러 주문했습니다. 돈가스 2개, 그리고 된장찌개. 음식이 나오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듯.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된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뺏어간다. 그제야 아이들은 조금 편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이 입 가득 음식을 넣고 말했습니다.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서아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괜찮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우니? 아빠도 저희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빠가 돈가스 사주셨어요. 작은 식당이었는데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도연이, 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였구나.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아버지였구나.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서아야, 나연아. 두 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줄 게 많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희는 할아버지 손주니까. 그 말에 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그래. 진짜다. 서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까지 손주예요? 그 질문이 너무 슬펐습니다. 언제까지라는 단어. 이 아이는 이미 버려진 경험이 있기에 모든 관계에 기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제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손주다. 서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짜요? 그래.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다. 그제야 서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오르자 나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언제 또 만나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언제가 아니라 내일.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진짜요? 그래. 진짜다. 와. 나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육원 앞에 도착하자 원장 선생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아이들 잘 다녀왔니? 네. 나연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이의 아버지입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원장실로 들어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3년 전부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모라는 분이 데려오셨습니다. 그 이모는 어디 갔습니까? 모릅니다. 아이들 맡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입양 가능합니까? 원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모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현재는 어렵습니다. 생모가 누굽니까? 김지연이라는 분인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김지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기억 속에서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의 결혼식 날, 짧은 치마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 도연의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신부 친구였습니다. 김지연이 생모라고요?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도연이 결혼한 사람은? 아이들 이야기로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은 누구와 결혼했고
누구의 아이를 낳았으며 왜 김지연이 생모로 등록되어 있는 것일까?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하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아버님. 보육원을 나서며 저는 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김지연이라는 사람 찾아봐. 예, 회장님. 그리고 도연이 결혼 당시 기록도 모두 찾아봐. 알겠습니다. 차에 오르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육원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서하와 나연.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다음 날, 강 실장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말해봐. 김지연 씨는 도련님의 본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련님은 한유진이라는 분과 결혼하셨습니다. 한유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도연의 결혼식 날, 조용하고 수줍어하던 신부. 한유진 씨는 지금 어디 있나? 강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도련님보다 6개월 먼저. 출산 중 과다출혈로.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출산 중? 네. 둘째 나연 양을 낳다가.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연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출산 중에. 그리고 도연은 홀로 2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럼 김지연은? 한유진 씨의 친구였습니다. 도련님 사고 당시 아이들을 맡았다가 버렸군. 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나? 찾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 예, 회장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육원 간다. 지금 가시겠습니까? 그래. 보육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서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유진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니?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늘나라요. 언제? 나연이 태어날 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김지연이라는 사람은? 엄마 친구요. 그 사람이 너희를 여기 데려왔니? 네. 왜?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이모가 우리 싫대요. 싫다고? 네. 아빠 죽고 나서 우리 데리고 갔는데 계속 짜증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 데려왔어요. 언제? 아빠 장례식 끝나고. 바로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연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김지연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희한테 뭐라고 했니?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나쁜 사람? 네. 다른 여자랑 살았대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3년 전 김지연이 제게 했던 바로 그 말. 그 사람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했니?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지현. 그 여자는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아야. 네.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니? 서아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우리 사랑했어요. 그래. 저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안다. 진짜요? 그래. 이제 알았다. 서아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좋은 사람 맞죠? 그래. 맞다. 이모가 거짓말한 거죠? 그래. 거짓말이다. 서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나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진짜요? 그래. 할아버지가 있다. 원장실로 돌아가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생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연을 찾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빠르면 몇 달, 길면 1년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키우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장님 나이에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손주들입니다. 원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보육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이들 얼굴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자리에 누워서도 서아와 나연, 그 작은 이름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가십니까? 강 실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매일 가시니? 직원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래, 네. 회장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분인 줄 몰랐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저는 평생 차가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도연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저 아이들에게만큼은. 보육원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왔구나.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나연이 물었습니다. 과일. 와. 저는 매일 다른 것을 가져갔습니다. 과일, 빵, 장난감, 책.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하지만 제가 진짜 주고 싶었던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우리 정말 할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 꼭 갈 거다. 언제요?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요? 조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 거짓말이면 어쩌지? 그런 불안. 저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네. 할아버지는 거짓말 안 한다. 네. 꼭 데려갈 거다. 진짜요? 진짜다. 서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애틋해서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김지연 씨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 재혼했습니다. 재혼? 네.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입니다. 연락해. 예, 회장님. 며칠 후 김지연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그 여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앉아요. 김지연은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아이들. 예. 서하와 나연. 김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애들이 왜요? 당신이 버린 아이들이요. 저는 변명하지 마시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권 포기 동의서요. 이게 뭐예요? 사인하시오. 왜 제가? 당신은 3년 동안 그 아이들을 한 번도 찾지 않았소. 그건 양육비도 안 보냈소.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할 생각이요? 김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아이예요. 서류상으로만. 그래도 당신은 도연에게도 거짓말했소. 김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도연이 다른 여자와 살았다고 했지? 거짓말이었소. 아니에요. 그럼 증거라도 있소? 김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지? 당신이 도연을 버렸소. 아니에요. 그럼 왜 재혼했소? 김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이 죽고 1년도 안 돼서 그게 당신이 도연을 사랑한 방식이요? 김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그 여자 앞에 놓았습니다. 사인하시오. 만약 안 하면요? 법정에서 만나시다. 당신이 이길 것 같소? 김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김지연이 물었습니다. 뭐요? 아이들 정말 키우실 거예요? 당연하오. 나이도 많으신데. 그게 당신이 걱정할 일이요? 김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와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잘 되셨습니까? 그래. 사인받았다. 다행입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되겠지? 네, 회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빨리 진행해. 예. 그날 밤 저는 도연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사진 속 도연은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이들. 아빠가 지킬게.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견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판사님께서 아이들과 면담하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심사 당일, 저는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안 되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대기실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나연이 뛰어왔습니다. 잘 왔구나. 서아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떨리세요? 조금. 저도요. 서아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고맙다, 서아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 씨 맞으십니까? 네. 아이들의 친조 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책임이요? 네. 제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손주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있으신가요?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내실 수 있으신가요? 내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네. 아이들을 키우기에 체력적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생모 김지연 씨가 친권을 포기했군요. 네. 이유가 뭡니까? 양육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아이들을 방치했네요. 그렇습니다. 판사님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서아야, 나연아. 네. 아이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너희는 할아버지랑 살고 싶니? 나연이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왜? 할아버지가 좋아요. 판사님이 웃었습니다. 서아야, 너는? 서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왜 살고 싶니? 할아버지가 매일 와요. 매일? 네.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판사님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알아? 매일 와요. 그리고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에게 그것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판사님도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았다. 나가봐도 좋다. 아이들이 나가고 판사님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네. 솔직히 나이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고 회장님도 진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6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지, 회장님이 잘 돌보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사님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후견인으로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됐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다.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요? 그래. 나연이 팔짝 뛰었습니다. 와. 서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요? 진짜다. 꿈 아니죠? 저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꿈 아니다. 서아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이제라도 기회가 생겨서 감사해서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이들은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기 큰 건물, 저건 뭐예요?
회사다. 할아버지 회사? 그래. 우와.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너무 커요. 그래. 크지.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래. 나연이 환호했습니다. 와. 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 괜찮다. 우리 버려지지 않죠?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절대 안 버린다. 진짜요? 진짜다. 저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 서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 왜요? 너희가 이 집 주인이니까. 나연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래. 와.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다. 문을 열자 예쁘게 꾸며진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2개, 책상, 옷장. 우와. 나연이 침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부드러워. 서아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봤습니다. 진짜 우리 방이에요? 그래. 믿기지 않아요. 저는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믿어도 된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고맙다. 왜요? 너희가 할아버지를 용서해줘서. 용서요? 그래.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잖니.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늦게 왔지만 왔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늦게 왔지만 왔다. 그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으로 잘할게. 네. 약속한다. 네, 할아버지.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도연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이들 집에 데려왔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너 대신 아버지 노릇할게.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런 기회를 줘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아닌 평온함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숙제 다 했어요. 하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에는 작은 운동화 2켤레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서아야, 나연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는다. 네. 아이들이 일어나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급식 뭐예요? 모르겠는데.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저는 그 소소한 대화가 좋았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 데리러 가고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연이를 키울 때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어느 날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렇습니까? 네. 동생도 잘 챙기고 다행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군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서아야.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안 놀아?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로요. 왜? 모르겠어요. 저는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봐. 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이상하대요. 이상하다고? 네. 엄마 아빠 없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이랑 안 놀아요. 저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할아버지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응? 할아버지는 늦게 왔지만 왔어요. 그 말, 1년 전에도 들었던 그 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서아야. 할아버지. 응. 저는 할아버지랑 사는 게 좋아요. 그래.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지. 서아야. 네. 할아버지가 항상 있다. 네.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 네. 그 후로 저는 더 자주 학교에 갔습니다.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하고, 운동회에도 가고, 학예회에도 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학부모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아이 할아버지세요? 네. 부모님은? 없습니다. 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니까요. 어느 날 나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멈췄습니다. 도연이,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들. 아빠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어떻게요? 너희를 많이 사랑했어. 진짜요? 그래. 진짜야. 나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 착한 사람이네. 그래. 착한 사람이었어.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빠랑 사이 안 좋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무서워했나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섭지는 않았을 거야. 그럼요. 그냥 사이가 좀 안 좋았어. 왜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잘 못해줬거든. 서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바빴어. 그래도 서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빠한테 미안한 거 많아. 그럼 할아버지는
우리한테도 그럴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아. 진짜요? 진짜야. 약속해요? 약속한다. 저는 서아의 새끼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도장 쾅. 서아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내 아이들한테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니?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 상상만으로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컸습니다. 서아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나연은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진짜? 네. 저는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아 대단하네. 히히. 뭐 그렸는데?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네. 서아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쁘다. 진짜요? 그래. 정말 예쁘다.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어느 토요일, 우리는 다시 묘지에 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도연의 묘 앞에 서자 아이들은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서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요. 나연도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다녀요. 저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 아이들, 할아버지가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우리 아빠한테 할아버지 자랑했어요. 그래, 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래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묘 앞에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나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우리 아빠,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우리가 행복한 거 알아요? 알지. 다행이다. 나연이 웃었습니다. 아빠가 걱정 안 하겠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걱정 안 하겠네. 그래. 도연이는 이제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으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중학생이 되었고 나연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제법 컸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우리 키우는 거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요? 그래. 오히려 행복해. 왜요? 너희가 있어서. 서아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응? 할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할아버지. 응? 우리 평생 함께 있을 거죠? 그럼 할아버지 늙어도요?
그래. 할아버지 아파도요? 그래. 평생이야. 서아는 제 품에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쓰지 않았던 제가 오늘 서아가 말했다. 평생 함께 있겠다고. 나도 그러고 싶다. 이 아이들과 평생 함께 있고 싶다. 도연아, 아빠가 내 아이들한테서 인생의 의미를 배웠다. 너 덕분이다. 고맙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도 저 별 중 하나겠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 그래서 웃고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늦게 온 사랑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을 깨우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퇴근 후 데리러 가고 함께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그 일상이 제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아버지, 복도에서 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일 소풍 가요. 그래, 그럼 김밥 싸야겠네. 와, 할아버지가 싸줘요? 그럼, 최고. 나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김밥 재료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싸줘야겠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의 일이니까요. 그게 제 행복이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이제 고등학생, 나연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얘졌고 몸은 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아이들과 함께 도연의 묘를 찾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는 곳입니다. 아빠, 서아가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나연도 말했습니다. 저는 미술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 딸들 대단하지?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도연이 웃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키우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 서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춥죠? 그만 가요. 그래. 우리는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차에 오르며 나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후회 안 해요? 뭐를? 우리 키우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해. 진짜요? 그래. 오히려 할아버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나연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저희도요. 응? 저희도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나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해요? 글쎄, 뭐 하고 싶은데? 영화 볼래요? 그래. 보자. 우리는 거실에 모여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도연의 사진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도연아,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남겨준 이 선물 평생 소중히 할게.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서하야, 나연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네. 아이들이 일어나 세수하고 저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험 있지? 네, 수학이요. 열심히 해. 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는 회사로 갔습니다. 예전처럼 일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가 있으면 참석했고 저녁은 꼭 함께 먹었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돈을 버는 것도 회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깨달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다 서하와 나연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잘 다녀왔니? 네. 차에 타며 나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가 물어봤어요. 뭐를? 우리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주 와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좋아하니까요. 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며 서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아빠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 응? 아빠한테 잘 못해줬거든. 왜요? 할아버지가 바보였어.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덕분에 알았어. 뭐요?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서아와 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보면 아빠가 보여.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희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왜요? 아빠한테 못해준 거 너희한테라도 해주고 싶어서. 서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한테 충분히 잘해줘요. 그래. 네. 정말 충분해요. 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좋은 하루를 보냈다. 서아가 말했다.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도연아, 아빠가 늦게라도 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내 아이들을 통해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남은 인생을 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그 별 중 하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거라, 도연아.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아이들과 함께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늦게 온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들 기일에 만난 손주들, 그리고 회장님의 선택이 만든 진정한 가족 이야기.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한다발이었습니다.